지난달 21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결과적으로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초기 구조 실패로 희생을 키운 해경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에 소극적입니다. 인천지검에서 수사 상황 취재하고 있는 곽보아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정하지 않았지만 행위의 고의성 등 살인죄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러 언론은 이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아 사람을 죽인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선장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선내 제기 명령을 내려 인명피해를 키운 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만약 살인죄를 적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본부는 기관실 승무원 3명이 탈출 당시 3층 통로에 조리원 2명이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보고도 탈출하고 해경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 승무원들에게도 살인죄 적용 여부가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일단은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해서 신중히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최종 결론은 오는 15일 선장과 승무원들을 일괄 기소하는 날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에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김석균 해경청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본부도 같은 입장입니까? 네, 수사본부 관계자는 해경의 당시 구조작업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게 우선이고 그 후에 법률 검토를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는 업무상의 의무를 하지 못해 사람이 죽는 건데 해경이 구조작업 당시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구조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치사 적용이 가능할진 불투명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오늘 수사본부는 해경 123정 대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일부 언론은 해경 수사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지만 수사본부 관계자는 구명업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조사하려고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장에게는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해경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 법률 전문가들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피의자가 적어도 피해자들이 죽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인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 선장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이 선장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정부의 책임을 비켜가려는 모양새라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는 처벌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해경의 업무상 과실치사 이상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당히 형평성이 있죠. 왜냐하면 선장이 배를 버리고 떠난 거나 선장이 자기 의무를 충분히 다 안 한 거나 그죠? 그다음에 해경이 와서 구조를 해야 되는 자기 구조 의무를 충분히 안 한 거나 다 똑같이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의 얘기는 선장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도망치기 급급했다는 얘기고 해경은 출동해서 뭐라도 좀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해경이 출동을 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지금. 와서 계속 멘트 나오잖아요. 뒤에서 보고만 있었다. 조타 실적에 한 번만 딱 접촉해서 선언만 구해서 나왔다.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기보다는 그러면 오히려 그 선장보다는 더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원이 내일부터 해경 감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수사본부와 연계되는 겁니까? 네,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감사원이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사고에서 정부의 대응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다 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행정상의 책임을 물어 파면이나 정직과 같은 징계 처분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정부의 대응 및 구조 활동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 연안 여객선 운송 사업과 관련해 선박 도입부터 개조 및 출항 허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유병헌 회장 장남을 체포하겠다고 대문까지 따고 들어갔어요. 그러고도 체포를 못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균 씨는 어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는데요. 검찰은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염곡동 대균 씨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6시 15분쯤 대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들어갔지만 체포에는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자택 내부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계속 소재 추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서도 오늘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유 전 회장이 검찰 소환에 응할진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어제 유 전 회장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 안성 금수원에 가서 면담을 시도했지만 구원파 신도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머물고 있는 차남 혁기 씨 등 측근 3명과 장녀와 차녀가 모두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국민TV 뉴스 박보아입니다.